청구를 하고 이제 진행되는 현장 심사나 뭐 아니면은 그 심사자의 이제 직접적인 요청에 따라서 그 요양급여 내역서를 이제 제출해 달라 이런 이제 요청을 이제 받게 되는 그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, 이런 사례들은 이제 그 청구한 내용이나 뭐 보험 계약의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뭐 한 가지 이유로 모두 똑같은 이유로 이렇게 제출을 요청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 다른 겁니다. 그래서 뭐 가입,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보험 가입 전에 병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, 뭐 가입이 아주 오래됐지만 뭐 청구권에 관련돼서 그 전에 병력이나 뭐 진단 이력, 치료 이력, 뭐 아니면은 뭐 보험 사고가 확정이 됐는데 이거에 뭐 원인으로 볼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있는지,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유들로 요양급여 내역서를 이제 제출해달라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, 이런 여기에는 이제 간단하게 보면은 총 건수가 나와 있고 총 의료비 합계, 그 중에서 본인이 낸 금액,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금액,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기간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, 예를 들어서 뭐 1년치를 끊었다 그러면은 이 횟수가 뭐 적겠지만, 뭐 5년치, 10년치를 끊었다 그러면은 뭐 이 횟수가 병원을 많이 다니신 분들은 굉장히 많겠죠. 뭐 몇백 회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서류들도 자주 보고는 하는데, 요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긴 기간을 이제 발급받은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. 그리고 입원을 했는지 외래로 했는지,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병명 코드가 나와 있고요. 뭐 감기나 뭐 복통 이런 굉장히 사소한 생활 질환 같은 경우에도 이 병명 코드는 다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 I109 이것만 봐도 고혈압으로 병원에 가신 환자라는 걸 알 수가 있죠. 또 여기 친절하게 한글로 병명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진료를 보고 이제 4,700원을 내신 거고, 그 다음에 약국에서 30일, 이게 처방일수거든요. 그래서 처방일수가 30일, 그래서 약을 드신 분이고,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입원으로 돼 있고 5 이렇게 써 있으면 5일간 입원했다, 뭐 이런 식의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K739, 이 상세불병의 만성 간염으로도 약을 드시는 이제 환자인 거죠. 요거를 좀 풀이해 보면 이렇게 이제 여기는 횟수고 지금 가려놨지만 여기에는 내원 날짜가 나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2022년 9월 뭐 1일이다 하면은 2022년 9월 1일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, 입원 외래 형태, 질병 코드, 병명, 그다음에 이렇게 처방 일수, 그다음에 약국이나 뭐 병원에 전화번호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알 수가 있고, 이름도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. 여기 이름을 가려놨지만 무슨 의원 이런 것들이 다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흔한 이름 같은 경우는 의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전화번호를 보고 정확한 주소지를 찾아서 이제 내원을 병원에 방문해서 이제 여러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요양급여 내역서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지만, 예를 들어서 뭐 병명이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하나만 표기가 되기 때문에 네 가지 병명을 다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병원에 찾아가서 이 진료 차트를 발급 받아가지고 상세한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하기도 하죠. 그리고 뭐 금액적으로 이게 이제 뭐 약은 이 정도 원래 이제 금액이 나오는 건데, 예를 들어서 의원에서 뭐 한 15만 원이 나왔다, 외래인데, 그리고 뭐 환자가 납부한 금액도 꽤 크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뭔가의 처치나 뭐 시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밀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측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병원들은 한번 찾아가서 뭘 했는지 이제 진료 차트를 보고 하는 거고, 이런 것들을 뭐 단순하게 가입자한테 뭐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끝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뭐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만 그렇게 구두상으로 질문하고 끝내는 거지, 예를 들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하면은
뭐 병원에 다이렉트로 찾아가서 진료 차트나 이런 것들을 발급받고 거기에 이제 쓰여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뭐 어떤 내용을 청구했는지 뭐 이런 것에 따라서도 이 확인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달라집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이 케이스가 아주 뭐 오래된 계약이다. 그러면은 뭐 이런 고혈압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거를 청구했는지에 따라서 또 문제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다 가입 전에 있는 거다. 이거는 뭐 필연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요양급여 내역서는 이렇게 이제 뭐 여러 내용이 확인되고 뭐 유사한 병명으로 뭐 7번을 갔다 이런 내용이 확인됐다. 그러면은 뭐 7회 이상 통원이나 그다음에 입원은 뭐 고지해야 되는 그런 보험들이 많이 있잖아요. 근데 입원했다. 그럼 이게 다 고지 사유인데 뭐 고지한 내용을 보니 뭐 이런 부분이 없었다. 그러면은 이 서류 하나만으로도 해지권 행사나 뭐 보험금 지급 거절에 대한 판단이 가능해집니다. 그래서 이런 서류를 이제 뭐 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 뭐 무조건 가입자한테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. 예를 들어서 뭐 별 내용이 없고 그러면은 뭐 보험 심사나 뭐 조사 과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뭐 유리한 내용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오히려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한 근거로도 이제 사용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. 그냥 뭐 인터넷에 보면은 무조건 내면 안 된다 막 이런 식의 글들은 제 판단으로는 그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. 실제로 뭐 그 칼럼에도 여기 소개했지만 어떤 분 사연을 들어보니 이게 뭐 괜히 안 내가지고 완전히 뭐 그 보험에 대해서 이제 치가 떨릴 정도로 싫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아무 문제도 없는 거라서 오히려 제출이 됐으면은 뭐 추가적으로 이렇게 장기간 조사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케이스도 있거든요. 물론 이제 이런 케이스들보다 문제가 생기는 케이스들이 훨씬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이제 좀 비협조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게 내 상황에 안 맞으면은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은 오히려 이게 반대 입장을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 뭔가 있나 보다 이렇게 더 의심을 사게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을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거는 상황에 맞게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 그냥 뭐 아니면 도식으로 제출 요구 받으면 거부 뭐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잘못된 판단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다만 이 서류는 또 제출 의무가 있는 서류는 아닌데 뭐 그렇다 보니까 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니까 뭐 이렇게 거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. 뭐 사실 뭐 의무 서류는 아니죠. 근데 유불리를 좀 따져보고 뭐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이 서류만 보내지 않으면 뭐 보험사가 뭐 이런 병력이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오해하시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이 병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아주 과거부터 뭐 저도 보험사에 있었지만 이게 이제 그 거짓으로 들어오거나 뭐 숨기고 들어오는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좀 많습니다. 뭐 그 많다는 게 뭐 대부분이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또 꽤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항상 이런 것들을 들어왔을 때는 병력이나 이런 부분 확인이 되어야 이제 뭐 해지나 뭐 보험금 지급 이런 데 이제 문제가 안 생기는 거고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. 근데 그중 하나의 방법 중에 이 요양급여 내역서가 상당히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는 간편하고 대다수의 정보들도 확인되고 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죠. 근데 이 내용 이것만 거부하면은 뭐 병력을 확인을 못한다. 뭐 이건 완전히 잘못된 얘기고 여러 방법 중에 이제 이게 하나의 방법입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은폐하거나 뭐 비협조해서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. 근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요행을 바라는 거거든요. 뭐 다른 부분으로 충분히 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뭐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은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냥 뭐 비협조하고 이런 것들로
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또 안 좋은 일이 또 벌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제출을 요구를 받았다면은 전체적으로 내 상황에서 사람마다 상황 다 다릅니다. 이걸 다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. 그래서 내 상황에서는 이게 어떻게 이제 어떤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발급을 받아서 뭐 문제가 될 만한 내용들이 있는지 이거에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고지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거다. 그러면은 그 질문서와 이거를 놓고 그냥 단순하게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해야지 여기에 가입자의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. 예를 들어서 뭐 이건 별거 아니잖아. 뭐 이렇게 생각했다가 이제 뭐 해지되고 이런 경우들 많이 있거든요. 뭐 특히 뭐 대장 내시경이라든지 위염 이런 것들. 위염 뭐 한국인에게 누구나 있다. 그렇지 않습니다. 위험 뭐 많이 있는 거는 분명하지만 글쎄요 위험이 다 누구에게나 있다 뭐 이거는 좀 말이 안 되거든요. 실질적으로 뭐 위험으로 저도 치료 받아본 적도 없고 진단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. 건강검진 했을 때 저희 가족들도 마찬가지고.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있으니까 뭐 남들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생각하면 안 되고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 됩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추가 검사, 재검사 뭐 이런 사실이 있느냐 했는데 이 내시경 검사 받은 게 있으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내시경 검사를 받았을 때 뭘 했느냐에 따라서 뭐 보험 가입에 대한 인수 기준도 달라지거든요. 예를 들어서 뭐 용종이나 뭐 그런 게 발견이 됐다. 그러면은 뭐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받아주는 경우도 있지만 뭐 부담보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용성이 높은 그런 것들이 나왔다. 그러면은 뭐 보험 자체를 안 받아주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뭐 저희가 예전에 이제 진행했던 분쟁 건 중에 하나도 내시경 받았다는 걸로 이제 강제 해지를 해서 그거는 이제 해지는 뒤집을 수 없었지만 보험금 지급에 관한 거는 이제 이제 처리가 됐지만 그런 부분들이 해지 사유가 되고 그런 것들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생각을 집어넣을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질문서나 이런 것들을 그 내용 있는 그대로 해서 위반이 있는지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요양급여 내역서는 이제 뭐 여러 이제 보험금 청구권에서 확인하는 서류 중에 뭐 하나고 모든 사례들에서 확인하는 건 아니지만 뭐 필요성이 있는 거는 이걸 이제 확인하는 서류다. 그리고 이거는 뭐 제출 의무는 없는데 오히려 뭐 문제가 될 내용이 없는데 그를 거부하거나 비협조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. 그다음에 문제가 될 내용이 있으면 은폐나 뭐 비협조 이런 걸로 이렇게 대응하지 마시고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따져보고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가입자분들 스스로 판단이 어려우면은 뭐 전문가, 뭐 손해사정사나 아니면 뭐 다른 이제 관련 분쟁에 대한 전문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